그래서 옛날에는 16부입니다. 옛날에는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이건 뺍시다. 간단하게.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옛날에는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는 지금은 좀 바뀌어가지고요. 채무 인수 계약서. 이거는 많이 씁니다. 중첩적 채무 인수를 한다. 우리 유동화에 갖고 있는 거, 대법주 갖고 있는 거를 인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요 계약서가 많이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채무 인수 계약서. 자, 봅니다. 지난번에, 요 봅시다. 요 보면은 12의 3,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40을 떠 있죠. 낙찰가가 70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NPL을 사는 경우 아니면 잘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간단하게 1억을 주고 샀는데 요거를 1억 6,500에 낙찰받아서 그대로 팔았으니까 한 개 6,500 버린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다시 12의 3699 한번 가보자. 12의 3699. 자, 부산에 점포동에 상가가 나와요. 상가가 여러 간단하게 뭐 나오는데 금액이 한번 보세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낙찰 어디 봤습니까? 5차니까 몇 차 받는다고요? 주로 요리 봤죠? 많이 하면은. 근데 이 사람은 몇 차 들어가는 거죠? 2차, 3차 중간에 막 들어가 있죠? 여러 4차인데 3차 이상 넘어 비자 지금 금액이. 안 그래요? 그리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4명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알겠어요? 그러면은 요것은 1억에 들어야 비슷하게 맞는데 여기에 요 중간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 중간에 들어갔어요. 낙찰이.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따질 때는 이제 이건 두 개를 사서 좀 복잡한데, 자, 은행에서 4억 5천가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얼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개, 1번, 2번 두 개 합쳐서 그런데, 낙찰, 요 채권 금액이 많기 때문에 4억 5천까지 쓸 수 있어요. 두 개 합치게 해서 쓸 수 있는데, 자, 하나 봅시다. 간단하게. 자, 요렇게 됐는데, 유동회사 갔더니 1억에 팔겠대. 1억에. 여기 1억에, 요거는 팔지 말게 좀 파세요. 이게 유동회사에서. 요건도 모르겠으니까 좋다. 1억에 팝니다. 팔고 1억 1,500원 받았어요. 그러면은 은행의 대출은요 1억에 산 요거는 둘이만 알고 있죠. 요거는 이제 순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순값입니다. 순값버리고, 자, 은행에서는 보니까 1억 500 샀어. 그러면 대출을 만약에 자 이래 보면 됩니다. 여기에 근사치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뭡니까 그럼? 자, 다시 1억 6,500 샀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대출을 몇 프로 해줄까? 대강 여기서 80% 해줍니다. 알겠죠? 그럼 내 돈은 20%하고 또 뭐 필요하죠? 취득세 한 5%, 25% 필요해요. 잔금 넣고 하면 이 내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러 와서 1억 6,500 사겠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로 여러분이 1억에 그냥 덜렁 산 거하고 1억 6,500 사가지고 1억 좀 판 거하고 세금이 차이가 나죠?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은 부실채권을 사서 응차하는 것이 대출이나 예로 양도소득세 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더라 하는. 기간은 몇 달 된다고요? 지금 거의 4월 3일 임박에 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사가지고 배당하고 이러면 많이 그려봤자 한 3개월 파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팔렸어요. 또 잘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막 수익이 났다. 두 개니까 한 개 한 6,500 두 개 하면 얼마입니까? 1억 한 3천 버린 거죠. 지금 들어갔다 해봤자 꼴랑 뭐 20% 취득세 5% 25% 들어갔는데 5% 들어갔는데 대출 받고 하니까 25% 들어갔는데 석 달 만에 1억 3천을 버렸으니까 뭐 한 5, 6천만 투자하고 석 달 만에 1억 3천 정도 버리고 세금 안 내고 아시겠어요?
다 끝나고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B입니다. 그럼 여기는 버린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버리는 거는 시험 방향이 뭐냐? 자, 뒤에 봅시다. 밑에가 또 까문 사례라. 알죠? 벌 때는 버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요 또 투자했어요. 여러 거제 옥포동에. 한번 봅니다. 17에 1103하고 이거 봅니다. 그냥 간단히 보세요. 이게 그냥 다가구 두 개 있죠? 이것도 까먹었어요. 여기서는. 꼭 N별 찬다해서 버는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 1억 버렸는데 여기서는 2억 3억을 까먹었어요. 자, 봅니다. 17에 11003. 그래서 유동화에서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한번 봅니다. 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다가옵니까 지금? 느낌의 상승 쪽입니까? 하락 쪽이었습니까? 그렇죠? 자, 이 다가구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요거를 사는데, 자, 다가구가 쭉 많이 떨어지죠? 자, 그럼 여기 샀다면 여기서. 알겠죠? 사가지고 핸들링 하는데, 이 다가구를, 서울시 잘 모르니까, 여기서 지금 41%까지 떨어졌으니까 좋다고 산 겁니다. 그죠? 자, 이거 보니까 쭉 봅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쭉 없어요. 자, 이거 봅니다. 대부 업체에서 처음에 먼게 수협. 그죠? 먼게 수협에서 삽니다. 샀죠? 사고, 경매를 넣어줍니다. 자, 청구금액, 여기에 보통 상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최소. 요거, 이자 놔두고, 요거 상금입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렇게 간 거를,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얻고 가는 겁니다. 그럼 4억 1,800 하고, 기타 경비 좀 나오면 한 4억 3천 봅시다. 간단하게. 4억 3천에 샀는데, 임차인이 많죠? 임차인이 많고, 임차인이 배당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못 받는다, 지금. 아무도 못 받죠? 전부 다 100% 무배당이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사가지고, 이제, 얻고 가는데,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3억 2,500에 누가 사주더라. 그럼 요 한 건 보면은 3억 2,500 샀으니까 내가 살 때는 최소 뭐 주고 샀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4억 3천 3억 이렇게 1억 까먹었죠 지금. 1억 까먹었어요. 그럼 까먹었다고 정부에서 아이고 니 고생했네 그거 돈 주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법인은 이럴 수가 있죠. 법인은 5년간에 자네 보상금 받아 한 3억 까먹었어요. 올해 3억을 이렇게 1억 까먹었는데 올해 딴 게 1억이 또 벌었어요. 아까 1억 벌었어요. 그러면 상시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개인 같으면 또 그게 안 되죠. 개인은 막 건별리 계산해서 딱 넘어가비는데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아까 부상권은 상반기에 1억 버렸고 요거는 하반기에 1억 까먹었어요. 그러면 세금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까먹는 경우도 있더라. 손실나는 경우도 있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손실나는 경우도. 그럼 요거를 상실을 하면은 또 법인 같을 때는 법인은 해당 기수하면 안 됩니다.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해당 연도 연말까지 안에 1억 버렸다, 1억 까먹었다, 제로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 버렸을 때도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자,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친구 본게네 한 달 한씩 낙찰받고 돈 버리네. 그럼 세무서에서는 그걸 영업 봅니다. 영업. 업을 보면은 세금 내놔야 되고, 여러분처럼 뭐가 했다가 한 건 했습니다. 2년에 한 건. 이런 거는 업이 아니죠. 어쩌다가 한 건 했다. 이런 거는 업이 아니고 그냥 채권 거래를 했다. 주식 거래를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18번부터는 10분 쉬고 가겠습니다. 겨우 7페이지 나왔으니까 큰일 났네요. 자, 됩니다. 자, 18번. 그래서 이제 돈 벌 때도 있고 까물 때도 있더라.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투자를 미래 가치를 잘 보고 적정하게 잘 사시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가끔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가구, 거제도 이런데, 거제 시에, 그죠? 그 수익이 나오기가 힘드는데, 그런데 투자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더라. 자, 18번입니다. 부실채권 투자의 장점이 10가지를 얘기하라. 그럼 뭐가 좋느냐? 1번, 경매법정에서 대부분 1등 낙찰자들 주다. 아까 봤죠? 1등 낙찰. 자, 2번 봅니다. 실채권에 준하는 높은 입찰 가격이 매각 가격이 되어 대출 한도가 매우 높을 수 있다. 높을 수 있다. 3번, 실채권에 준하는 높은 가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매각을 함으로 낙찰가 같거나 그 밑으로 매도할 때 일반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매매 시 나타나는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더라. 제시효과가 많이 나오고요. 그동안에 NPL 투자 후 연체이자까지 배당을 받아 고수익을 실현했는데 과거 13%에서 연체이자가 25% 고액을 하다가 대비제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2018년 4월 30일부터 연체금리는 약정금리 플러스 3% 이내로 대부업체 포함 대폭 축소돼서 NPL 배당 투자자의 수익률이 매우 급감하게 되었다. 이해가시죠? 우리 연체자, 일명 연체자 따먹기가 좀 어려워졌더라. 많이. 5번. 부실채권 투자의 성공 효과를 보면은 대부업자는 때로는 개인 투자자의 공급자가 돼서 컨설팅 보수를 챙길 수가 있더라.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그 중간에 역할하는 대부업체들, 아까 5억 이상 받아간 사람도 있죠. 설립한 사람들이 중간 역할을 가끔 하면서 뭐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에 관한 기초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 선순위 채권, 여러 임금 채권 등등을 누가 부담할 거냐 이런 거를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배제를 하는 사람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매를 일단은 어느 정도 다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나서 NPL에 도전해야 되는 거지, 기초는 안 되고 NPL부터 올라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채권수로 일체를 넘겨봤기 때문에 대출을 취업할 때 우리 그 무상 임대차 각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상 뭡니까? 임대차 각서 이런 거 있죠. 확인서 같은 거, 임대차 확인서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각서 이런 걸 보면서 선순위 전입자가 가장 임차인이구나 이런 걸 밝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서류와 대출 시 감정 서류 등등을 잘 다 보기 때문에 위장 가장 임차인 파악하기가 좋다. 그죠? 대출 시 증관 무상 거주 임대차 확인서가 비치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가장 유치권 요거를 배제해서 일반인보다는 훨씬 정보 취득이 유리하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7번 또한 제3자 낙찰 시 채권 최고액 범위 내 배당금을 수령할 때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수령함으로 수익이 높고 확정 채권의 건전한권 이전이므로 매입 가격의 80%, 어떨 때는 90%까지 직권 대출이 가능해서 5천만원 이하 소액 투자도 가능은 하다. 알죠? 소액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큰 거는 이제 뭐 나누면 되겠죠. 5천만짜리 10명 붙으면 5억이 되는 거죠. 자본금이.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에 비해서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건 되고 아니고 가능하고, 다른 물건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상계준다. 자, 요거는 법인에 해당되겠다. 이죠? 법인에 해당. 개인은 아닙니다. 법인도 해당 기간에 이루어진 거. 이 무슨 말이죠? 당해 연도? 법인도 당해 연도. 당해 연도에 취급된 것, 연도에 발생된 거죠. 당해 연도,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것. 발생분, 그죠? 발생분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쉽게 말해서 쓴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말이죠. 30일까지, 이루어진 것은 막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법원 경매는 경매 이후에 배당금을 수령하기까지 10개월에서 연 1년 6개월 정도 장기간 소요되는데 부실채권을 선매입하고 배당금을 수령하거나 일반인 명의에서 현금화하는 기간은 낙찰이 매우 임박해서 여러 3차, 4차에서 채권을 양수함으로 임박해서 그죠? 갈라들고 3차나 보통 4차 그죠? 4차 정도 거기에서 채권을 양수함으로 투자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단기간에 대해서 자금 회전이 높더라. 자, 10번이 중요합니다. 10번 동안 주세요. 취득세, 내가 넣은 거야.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법인은 당연히 법인세 내야 됩니다. 내야 되는데 이제 개인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단타는 굉장히 지금 어렵죠. 단타는 매우 어려워지는데 주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 쪽에 어려운데 우리 또 이제 MPL은 그쪽이 조금 좀 풀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19번. 지금 말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자꾸 거두되는데, 자 봅니다. MPL 채권의 매수했다가 매각함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이 안 한다. 그런 근거가 있느냐? 자 봅니다. 부실 채권을 업으로, 그죠? 업입니다. 업으로, 그죠? 업으로 하는 자가 투자자가 아니면은 세금은 없다. 왜냐? 그러면은 부실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있기 때문이다. 부실채권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가치 상승분은 부실채권 양수인에 기속되고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손해도 양수인이 책임된다. 결국 부실채권 등을 매입해서 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매각으로 인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법 16조 이자 소득에 해당돼서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일반 투자자가 개인들이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 행위로 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 과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서울행정법원 여기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특히 2번 봅니다. 이번에 서울고법 2007년도 선고가 있어요. 자 봅니다. 부실채권 매매를 자 줄칩니다.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 양도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다가 매각함에 따라서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국세청이 패소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대부분에 안 나오고 해가지고 결국 종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좀 조용하고 있어요. 자꾸 시비를 걸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요, 이렇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이런 딱 열거주의, 열거가 돼야 됩니다. 열거주의가 돼야 되는데, 열거주의가 안 된 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열거주의 해당되는데 요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입법을 하면 또 과세가 가능합니다. 입법을 하면은 여러 정부에서 또 입법을 해가지고 과세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식도 지금 내년 후내년 과세한다 했죠 지금. 얼마 이상, 금액 얼마 이상 또 과세한다고 지금 입법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것도 과세를 하면 또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열거주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가능하다, 이야기 겁니다. 비과세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015년도, 이럴 때도 상담 사례가 쭉 있는데요. 일단은, 비과세하는 거를 일단 대원칙합니다. 개인들이, 업이 아니다. 그런 것은. 자, 20번 봅니다. 부실채권 개인 투자 가능하다. 자, 이것도 이제 좀 연구가 됩니다. 7월 25일에 5년 전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양 관한 법률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부업법, 줄여서 너무 기니까 대부업법 개정안이, 그죠?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개인 투자 금지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여신금융기관에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 매입 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이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등등인데, 여기 보면요, 일단 넘기하고 뒤에 보면요, 이번을 보니까 2016년 7월 25일에 대부업법 개정으로 MPL 법인은 자본금이 5억이 필요하더라. 3억에서 2018년 1월 13일에 개정돼 가지고 5억을 금감원에 등록한 법인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억이 필요하고요. 자, 3번 봅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법에 따라서 등록한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기관의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칙에 생긴 거는 2015년인데 부칙의 시행일이 2016년 7월 25일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항이 이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는 금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21번 봅니다. 부실채권의 투자 방식과 투자 계약서 양식, 요거는 제 박사 논문에도 뒤에 여기 들어가 있는, 부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좀 빼왔는데, 주로
론쉘 투자 방식이 있고요. 지금 많이 쓰는 여러분들 방식은 이 부록이 있죠. 채무인수 투자 방식, 요거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양식은 채무인수 계약서, 입찰 참가 약정 계약서, 그 다음 입찰 참가 및 입찰 대리 업무 위임 계약서 이래가지고 요거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막 그런 이제 양식이 있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자, 20번 봅니다. 론쉘 방식과 채무인수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론쉘은 바로 그래 건저당을 이전해버립니다. 론쉘은 바로 확정 채권 양도합니다. 건저당권을 이전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들은 20%만 투자를 하고요. 80%는 보통 직권 대출 받아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 채무인수 방식은 조건부 낙찰권 약정입니다. 서로 약정해요. 보통은 옛날에는 개인 투자 금지하기 전에는 요 왼쪽 요거를 많이 썼습니다. 개인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요쪽으로는 전혀 쓰질 않고요. 오른쪽으로 많이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른쪽으로 채무인수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낙찰가를 일단 약정합니다. 얼마에 4차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가격 들어가게 한다. 서로 약정을 합니다. 2차, 3차에 들어가게 한다. 서로 약정을 하고요. 그러나 채권자 변경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우리 여기는 이제 론쉘은 채권자 이전하거든요. 이런데 이런 거는 부기등 끼는 거는 없고요. 쭉 이제 채무인수를 하겠다 해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실무적 이야기니까 막 그 정도로 막 넘어갑니다. 시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23번. 자, MPL을 배워야 되는데 MPL 매입 시 약 80%는 질권 대출을 받아 소액 투자 가능하였고 그러나 이제 2016부터 이제 투자가 gem지되었고 이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한번 봅니다. MPL 론쉘 투자는 20% 투자금이 필요하고요. 이쪽 있는데 요 사례를 하나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6번에 건저당권자가 서부 새마을금고인데 요거를 대부업체에서 6-1로 이전을 받고 6-1로 20% 투입해서 이전을 받고요. 6-2로 같은 날에 질권을 받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그래 80% 대출 받고 그 다음에 또 6-1에 돈이 2천만원 들어간 거 20% 들어간 거 요것도 빼기 위해서 또 새끼 대부에서 또 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4초로 빌립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등기부를 한번 보세요. 자, 23번입니다. 23번 밑에. 이거 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서부 새마을금고 갖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6-1이 사러 옵니다. 대부업체에서. 사러 오니까 20%, 100% 달라, 그죠? 그래서 이 대부업체가 돈이 많이 없어요. 20%만 갖고 자기가 이제 양도를 받고, 질권을 해서 80%를 대신 저축은행에서 받습니다. 알겠죠? 20%를 자기가 이전을 받고 건저당권 6번 건저당권을 질권해갖고 저축은행에서 금리를 뭐 보통 한 7% 8% 정도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새마을금고는 빠져나오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요. 이전 내버렸어요. 자, 대부업체가 20%또 돈 또 필요해. 그러면 또 새끼 대부에서 또 팝니다. 6-3에 그럼 여기서 또 새끼 대부회사한테 6-3을 해서 여기 또 팝니다. 여기 있죠? 대건 컨설팅 있네요. 그럼 여기에 이제 사는 겁니다. 새끼 대부회사에. 지도는 결국 5%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팔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 했는데 17에 50, 58, 78을 보면 이래요. 17에 50, 58, 78. 자, 봅니다. 이거 보면은 주택인데 그죠? 조그마한 주택입니다. 주택이 떨어지죠. 쭉 떨어지니까 이제 사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번 봅니다. 등기로 보면 이래요. 그래서 임차인도 없고 뭐 간단해요. 자, 여기 보면 이렇네요. 새마을금고인데 삽니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경매가 이제 들어가고 이 정도는 되는데 이 등기부를 보면 이래. 등기부는 이렇게 표시되는 게 아니고 등기부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표시됩니다. 새마을금고 원래 대출 나갔어요. 이게 나와가지고 새마을 대출 내주고요. 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새마을금고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6-1로 부기를 해서 법인에서 대부분 삽니다. 사면서 같은 날에 질권을 받아서 저축은행에서 좀 빌립니다. 80%를 빌리고 여기서 20%를 댑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게임은 끝나요. 여기서. 자, 그래 끝나갖고 배당 받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20%를 된 사람이 또 돈이 필요해.
그럼 6-3 해가지고 또 빌립니다. 여기 채무자를 해서 이제 뒤에 대신 컨설에 빌려고 그래요. 또 이건 빌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정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더라. 근데 이제 이게 업체가 요 법원 앞에 있었는데 내가 가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업체가. 근데 돈을 많이 버렸다, 못 버렸다? 못 버렸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잘 해야 돼요. 잘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결국은 사무실을 폐쇄한 거 보니까 어디 뭐 이전했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법원 주변에 변호사나 뭐 많죠. 돈만 법무사도 많고 많으니까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좀 아니까 돈을 좀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렇게 잘 해보려 한 것이 잘 안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넘어갑니다. 24번 부실 채권을 불량한 사례죠. 불량한 사례. 어떤 사례냐? 12의 9일 상고 보죠. 자, 옛날에,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인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원래는 이 지하청이 9억짜리가 128억이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9억짜리가 팔리고 2억 4천에 개인이 사고, 이게 정상인데, 밑에를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하청이거든요. 이제 대동시쿠아의 이 지하입니다. 지하청인데, 이렇게 이제 공실로 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에 요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삽니다. 경매 샀단 말이죠. 사가지고 자, 그럼 산 거나 보겠다. 경매 사가지고 경매를 또 당합니다. 그죠? 이게 새마을국에서 또 경매 넣어주고 또 무린 캐피탈에서 또 경매 넣어주고 막 이러죠. 그래서 대출을 5억 받고 3억 받고 한 8억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 살 때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요. 여기 보면은 수협에서 대출이 5억이 나갑니다. 5억이. 그 다음에 캐피탈에서 3억. 그럼 요거 사가지고 결국은 이 낙찰자는 한 8억 정도 돈을 쓰는 결과가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그럼 뭐 살 때면 샀느냐? 자, 옛날 사건 누려보겠습니다. 누려보니까 옛날에는 9억 7천짜리를 이리 떨어지니까 자 봅니다. 많이 떨어졌죠. 왜 많이 떨어졌느냐? 원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7년 전부터 매미 태풍이 있어가지고 관리비가 3억 6천만 밀리대요. 살 사람이 없죠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외환은행인데 원래는 외환은행입니다. 표시를 보면은 외환은행이 경매에 넣었어요. 넣은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외환은행은 표시는 외환은행인데 유동화에서 사면은 문건 송달 가면요. 유동화회사에서 사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요. 원래는 외환은행인데 이렇게 바뀌었죠. 도마도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변경신고서 채권자 이거는 팔았단 말입니다. 그럼 유동화법에 보면은 이리 팔 때 등기부를 안 옮기도 아마 살 수가 있도록 금감원에서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외환은행인데 속내는 유동화에 넘어간 겁니다. 그럼 유동화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낙찰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유동화 경매 MPL 잘 아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세요. 이러니까 자, 유동화회사 직원이 가만 보니까 이게 아까 관리비가 많이 밀렸죠. 그죠?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도 팔까 안 팔까? 요때 왔어요. 팔죠? 내가 볼 때는 한 2억 한 2천 정도 팔겠네. 얘로 2억 2천 팝니다. 자, 산다. 그러면은 2억 2천에 사는 사람은 뭐를 사느냐? 은행에 요거 삽니다. 요거 사요. 그럼 여기서 연체자 더 해보죠. 10%. 6,300 내보죠. 한 7억 되죠? 합계가 7억 되죠? 그럼 이거를 사는 거는 2억 2천이고, 낙찰은 얼마요? 7억. 자, 7억이 들어갑니다. 7억. 낙찰을. 그럼 예로, 여기서 많이 떨어졌는데 6억 9천에 낙찰받아갖고, 이렇게 오면은, 은행에서 대출 될까 안 될까요? 안 해놓고 하겠죠? 2억 300이 떨어졌는데
7억까지 낙찰 받아갖고 77에 49, 78에 56, 5억 6천 대출해서 그러면 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지야, 바지. 아시겠죠? 그럼 이랍니다. 아이고, 아참, 뭐 뺏길 뻔했다. 2등한테. 내가 조금 더 안 썼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이야기 하는. 그럼 은행에서 요것만 또 따지죠. 아, 그래요? 이거를 볼 때는 이상하긴 이상한데, 그럼 뭐, 대출 얼마 필요합니까? 뭐, 80% 안 됩니까? 70% 해가세요. 76에, 그럼 얼마고? 77에 49, 4억 9천 5억쯤 되죠? 뭐, 5만 해줄게요. 80%면 한 5억, 7, 8억, 5억 6천인데 5억 정도만 좋다. 5억이더라. 자, 그래서, 자, 땄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이 요겁니다. 여기 5이 나왔어요. 또 어디 갑니까, 또? 또 어디 갑니까? 한 5개월 뒤에. 이거 갔죠? 얼마 빌립니까, 이거 가서? 그러면은, 아까 사기는 2억 2천 사고, 거의 한 8억 정도 대출을 빌려냈으니까 상당히 능력이 있죠. 그러고 나는 캄보디아 간다 갚겠습니다. 그래, 안 내고 또 대출 받는 거지. 대출 받을 때는 은행에서 관리비는 안 따지거든요. 관리비가 밀린 거 승계하고 여기까지 따질 은행이 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매 들어가니까 진짜 낙찰받은 사람이 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잘해요. 그 5분의 4를 그 알파 문고 있죠. 알파 문고 쓰고 5분의 1은 마트 쓰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 쓰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다음 돈 벌었습니까? 이게 여기 낙찰 받는다고 폼 잡은 사람 있죠? 요 들어온 사람이 돈을 벌었다. 알겠죠? 알겠죠? 실제로는 2억 2천인데 대출 아까 얼마 받습니까? 8억 받은 게는 결국은 4억 한 8천 정도 예점 있죠? 뭐 지도세 빼고 한 4억 5천 보자. 간단하게. 한 4억 5천이나 4억이나 4억 5천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 MPL 배워서 현찰을 50억에 30억 50억을 통장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만약 10개 같으면 뭐 됩니까? 40억 50억 되는 거죠. 재투자 막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는 많이 또 이거는 그럼 좋은 사례다 나쁜 사례다 불량 사례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래하면 안 된다면 알겠어요? 자, 봅니다. 그 다음 25번. 부실채권 검색은 이제, 구독션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실채권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봅니다. 그 다음 26번. 담보부재관 공개면 낙찰받은 투자회사. 자, 보니까 주로 요게 이제, 여기 많이 나오는 이름에 등장하는 이 회사들은 그나마 좀 큰 회사,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대부분.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돈놀이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가 주로 여기입니다. 요암코 그런 게, 요 나오죠. 대신 AMC, 이런 데도 크고요. 농협자산관리회사, 여기 나오는 회사들은 막 그런 대로 금감원에 등록하고 감시 감독을 받으면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막 그런 회사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1년도부터 요암코가 막 등장하죠. 이렇게 막. 여기에 나오는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보면 표 19번입니다. 담보 부채권 공개명확 투자에 순위 가지고 2014년도 제가 논문 쓸 때 그때 보니까 요암코가 1조 9천억 삽니다. 21% 1년에. 근데 9 플러스 자산관리 이게 누굽니까 이거? 769억 산 사람. 여러분이 보는 구독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연결된 이런 막 관계사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자, 이런 거죠. 돈이 1,000억이 필요해요. 이 풀로 매입을 하는데 여러 100건을 사는데 1,000억이 필요해요. 그럼 한 200억 정도를 돈이 있으면은 800억 아까 대출된다 했죠. 그럼 200억의 돈이 필요해요. 그럼 200억 짜느냐? 부산에 뭐 MPL 특강 무료 특강 한 500명 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유명한 강사들을 막 대동해서 MPL 하면 돈이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가 속깃하죠. 투자하세요 하면 또 하죠. 1억씩 200명 모아면 200억 되죠. 그 돈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많이 벌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해보면은 그 쉽지 않다는 거겠다. 해보면 알겠죠? 이게 해보면은 뭐 차분마상 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경남대학원에, 석사과정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공인중 회사들의 한 10명이 질문하러 왔어요. 1대 10으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 NPL 회사하고 있어가지고, 관계에서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온대. 배당날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우짜무 되느냐? 우짜무 됩니까? 배당금을 주겠다 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돈 안 들어오면, 앞에 한 100억 정도는 많이 나은 것 같아. 뒤에 주는 사람은 한 100억은 그냥 돈이 안 들어오는 거고. 무엇이 돈이 어디서 빠이 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게 사고입니다, 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자회사가 잘하면 또 벌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들어오면은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게 실질적인 사주는 또 구속이 되기도 하고, 막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막 자기가, 그래서 보통은 자기 책임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은 별 문제 없는데, 이게 모아나오면은, 이게 오너가 잘해야 되는데, 자, 원장님이 이제 또 했어요. NPL 할때 10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20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수강시장 20억을 맞아요. 그래야 갖두지 맘수는 안 해. 또 까먹어서.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갖 이야기를 때려서,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시끄러워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학원은, 막, 그래, 투자하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것은 배워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까 전화번호 있었죠? 전화해서 좋은 거를 찾아서 적절하게 내고를 해서 사고 하는 기쁨만 배워주겠다. 그래서 하자고 부추기지 마세요, 제보고. 자, 17번. 공장이 나왔어, 공장. 자, 그냥 보고 가지고 들어가기는 문들고. 공장이 나왔는데, 이를 보니까 경남은행에 7억 정도 청구가 됐어요. 7억. 그러면은, 요 밑에 보면은, 뭐, 있죠, 이거. 그럼 요 사고 싶으면 요 전화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공장이 자기들은 정해놨을 겁니다. 주로 막 10억짜리 견에 한 5억이라도 팔면은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그럼 여러분들이 한 5억 정도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럼 얘로 5억 주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 낙찰을 얼마 더 한다고요? 7억 7천. 알겠죠? 그러면은 1등 되는 건 확실해요. 그러고 공인중개사가 중간 역할을 하면은 이 유동화회사 이런 데서 뭐 선별적으로 0.9% 내지 우리 보통 상가 중개하면 0.9%죠. 그래서 한 1%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고 해갖고 받을 수 있고 의뢰인한테 1% 받고 그럼 얘로 이런 건 한 10억 보면요. 저쪽에서 얘로 채권을 뭐 얘로 7억에 산다고 뭐 7억에 한 1%면 700만 되죠. 그럼 의뢰인한테도 뭐 여기 한 1% 또 뭐 한 900대 1000만 되겠네. 한 1700 정도는 수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고 안 그러면은 저쪽에 안 준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1000만 원 받고 막 끝낼 수가 있고 의뢰인한테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타로. 자, 그 다음 봅니다. 28번. 우리 지적션 가니까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상가부터. 그러면 여기에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이게 눌러보면은 연락하면 됩니다. 물건 찾으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29번 봅니다. 29번은 요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적옵션이나 구독옵션의 가입자만 되는 거고요.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유암코 그런 회사 있어요. 요 홈페이지 가면은 요 보유자산 정보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요 가면은 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유암코에. 그래서 유암코 대신 AMC 농협자산관리 이런데 홈페이지 가면은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면은 제가 그 유암코 가보니까 한 672개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지주옥션에서는 이제 1200건이 되는데 요런 거는 미진행된 거는 5000건 정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굿옥션은 310건으로 지주옥션 대비 한 4분의 1 정도 작습니다. 작은 거는 협약 체결 안 돼서 그래요. 유동화 저되게 아까 대신 AMC 유한권돼 있죠. 협약 체결을 잘해야 되는데 안 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주옥션이 적극적이다 보는 겁니다. 그럼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하는 거 아니고
전부 다 수수료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적옵션이 워낙 국내 서울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홈페이지 가면 돼요. 홈페이지 가서 가면은 여기 가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여기 가시면 되고, 유료형 가입되어 있으면 여기 찾는 게 더 편해요. 찾는 것이 자료가 많으니까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그래서 구독션에 푸실 채권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보유회사가 있고요. 건수가 310건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시흥에 다가구 주택이 있더라. 10억에서 3억 5,800에 떨어졌는데 요거는 이제 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2019에 5899. 자, 여기에 눈 띄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흥에 다가구 원룸인데 10억짜리가 3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눈에 띄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다가구 주택이 있구나. 보니까,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 그죠? 많이 떨어졌네. 그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보시고요. 아, 이렇게 쭉 봅니다. 뭐, 임차인도 좀 있네. 이렇게 보면서 쭉 보죠.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자, 지금은 오늘 엠페시 하니까 엠페 쪽으로 위주로 봅니다. 그럼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사는 거는 주로 1번 그전한거 요겁니다. 주로. 알죠? 그럼 요게 살 수 있는가, 엠페로 투자할 수 있는가 봅니다. 근데 신한은행의 설정이 두 개인데, 저 밑에 보면은, 여기 US, 여기죠, 요거로 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채권 금액이 좀 작잖아요, 지금. 그죠? 3억 4,800이 연체에 다 뭐 얼마 된다고요? 10% 되죠? 3,400. 그러면 3억 한 8천까지 쓸 수 있겠죠? 3억 8천 정도 쓸 수 있는데, 은행에서 지금, 딱 맞네. 3억 8,400가 쓸 수 있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3억 8,400을 쓸 수 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팔겠느냐,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서 가만 보니까 은행은 1순위거든요. 팔까 안 팔까? 안 팔 확률이 많아요. 요번에 팔린다 보고, 그죠? 팔린다 보고 안 판다 합니다. 보통 보면은. 요번에 3억 8,400까지 우리가 뭐 낙찰되면 100% 받아오는 거니까, 안 판다 할 수 있는데, 요거도 이제, 여러 가지 따지겠죠. 소액보증금이 또 있고 이런 게 따지기 때문에, 예상배당표를 보면요. 은행에서 얼마를 가져가느냐. 요번에 팔린다 봅시다. 빼고 요거 가지고, 요거 주고, 결국 은행에서 지금 2억 8,300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은행에서 뭐 파시죠? 이래갖고 뭐 사면 또 되고 여러분들이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봤자 얼마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이 쓴다 해봤자 우리가 3억 뭐 아까 3억 8,400밖에 못 쓰죠?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주로 얼마 쓴다고 여기에 MPL을 한 이 정도 쓰기를 원하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요리 낙찰을 받아야 나중에 대팔 때도 단탈해도 세금이 별로 없고, 알겠죠? 그 다음에 대출도 많이 받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지금 풀로 팔아도 3억 8,400입니다. 그러면 사봤자 별로 이득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인도 3억 8,400 들어오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큰 이득이 없다. 근데 이제 굳이 MPL을 사고 싶다 크면은 밑에 전화번호가 있나 이게? 전화번호가 없네. 없으니까 그러면 요 전화해야 되겠죠. 만약 이 금액이 높다 그러면은 전화해야 되는데 요거는 안 필요합시다. 연락처는. 자, 이래서 끈끈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31번. 자, 일산 서구 20에 2447 거린주택이네요. 그죠? 20에 2447. 자, 일산 서구에 주택이 나옵니다. 일산 서구에 거린주택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요 보니까 14억짜리가 7억이야. 절반에 떨어졌습니다. 절반에. 떨어졌는데, 채권자가 유동할 거 맞죠? 신한거 샀다 이 말이죠. 그럼 요 가서 협의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 쭉 봅니다.
뭐 여기 있고 있는데 쭉 보니까 자 금액이 요것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는 유동화라는 이야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안 되죠. 그죠? 이게 여러 이게 한 8억이 되고 여기서 뭐 한 10억 정도 설정했다 이래야 뭐 재미가 나는데 이런 거는 유동화하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일반인끼리 싸움하는 거니까 그냥 좀 높게 쓰면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물건이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단독 꼬마 빌딩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요겁니다. 이게 동물병원 하나 있고 인력 개발이 있고 뭐 노래 연장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요 보니까 그래서 꼬마 빌딩 찾는 사람은 일산에 뭐 요거에 뭐 적당하게 하나 사도 안 되겠나 싶다. 자, 일단 그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겠다. 그럼 35입니다. 32번은요, 물건번호가 3개 있어요. 근데 나는 1번만 사고 싶어. 이런 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20에 8028. 자, 이제 물건이 1, 2, 3번이 나옵니다. 1, 2, 3번. 물건 번호가 3개 나왔어요. 한 소유자가 이게 3개나 담보를 잡혔어요. 잡혔는데 건건이 나눠서 나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보니까 물건이 여기 제일 좋아. 1번이 왜 좋느냐 하니까 1번이 도로에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이래 가지고 이게 있고 나머지는 2번, 3번은 좀 별로라. 별로. 그래서 별로인데 요거를 이제 보니까 새마을 금고를 요 대부업체 5억 이상 갖고 있는 업체가 샀다. 옛날에는 전부 다 3억입니다. 옛날에 자본금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다 전화해 가지고 내가 살라고 하면은 설정을 3개를 뭉쳐서 했네. 보니까 3개를 뭉쳐서 지금 5억 1200 해놨는데 요거 하나만 떼가 파세요. 나는 2, 3번은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안 판다고. 자, 다시 물건 번호가 여럿이 있는데 한 개만 낱개로 팔아라 하면은 안 판다 말이야. 탈락하면 왕창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낱개로는 잘 안 판다. 이제 건전한건하고 쪼개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채권 안에 숨어있는 실담보 채권하고 건전한건 있는 거를 공동담보인 거를 쪼개 한 건 안 판다. 자, 33번 요거도 평택시 평성읍에 이 다가구인데 많이 떨었어요. 20에 49189. 자, 봅니다. 자, 이게 눈에 띄었어요. 다가온 놈이 평택에 있는 건데 거의 절반 막 49분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떨어지고 다가온 놈이 좋아요. 느낌에. 좋아하고 내가 사고 싶다. 이러면은 쭉 이렇게 보고요. 임차인도 뭐 적장이 잘 붙어 있네요. 많이 있습니다. 있고, 뭐 뒤에 거는 요 가처분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오늘 소매서 나는 거 보면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은행에 청구됐어요. 기업은행에. 그러면은 4억 한 8천 되겠죠. 낙찰가가 4억 8천인데 은행 설정을 딱 보니까 5억 4천이게 딱 적당하네. 4억 8천을 주고 이제 요거를 이제 사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 은행을 잘 보죠. 은행 입장에서 설정을 5억 4천 했는데 안에 실채권이 쏙내가 요것하고 이자밖에 없대요. 그래서 4억 8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 사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낙찰을 한 7억 8억에 들어야 재미가 나는 거지. 뭐 지금 사는 거나 뭐 똑같이 그냥 뭐 내가 5억 뭐 딱 맞을 것 같는데 그거를 굳이 살 필요 없다는. 아시겠어요? 자기가 보통 생각하는 선보다 은행 설정이 한 배 반이나 2배 되고 이런 걸 사야 됩니다. 그런 거 사야 대출도 높고 나중에 팔아먹기도 좋고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건은 뭐 괜찮아요. 뭐 그런 대로 임차인도 구성도 괜찮아요. 임차인 구성도 좋고 월세도 뭐 이런 거는 농주택연금 하실 분 좋은데 NPL로서는 부적합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34번 인천 계양구의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인데 자 봅니다. 34번에 20에 17575
자, 20에 계양구입니다. 계양구. 계양구에, 인천 계양구에 노이자 시설 해놨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절반에 떨어졌어요. 49%. 많이 떨어졌죠? 절반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이 어린이집. 꼬마 빌딩, 어린이집. 자, 이 어린이집인데, 쭉 보니까 어린이집인데, 진지도 얼마 안 됐어요. 뭐 한 3, 4년. 뭐 아주 새 겁니다. 도시가스 나오고 좋네요. 그래서 뭐 3억 2천에 374곳에 샀는데,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문제는 없죠. 이 사업자 안 돼가 있고, 뭐 은행 대부회사가 크니까, 대부회사 보니까요. 자, 봅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넘겼어요. 넘기죠? MCI 대부회사. 자, 잘 보세요. 용마 새마을 금고에서 연체가 되니까 여기로 넘가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서, 일락에서. 그럼 16억 8천이고, 이미 경매할 때 청구가 14억이니까, 요런 거는 1억 4천 다 하면 한 15, 16억 되겠네. 그럼 16억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16억 정도. 아시겠어요?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그죠?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거예요. 사더라도 한 16억 정도, 막, 이렇게 2차 정도 들어가 빌 수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냥, 내가 여로 12억 사가지고 16억 팔아면 뭐 4억 남아도 세금이 좀 신경 쓰이죠? 그럼 16억 사갖고 16억 팔면 세금이 신경 안 쓰이죠? 개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이제, 오히려 그냥 이런 것들은 이제, MC 대부업체. 그럼 여러분 요것도 연락이 되거든. 애초에 여기 갔으면 어디 됩니까? 되기는 되는데 여러분은 5억 주고 법인 안 만들었죠? 그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봤자 10만원 가면은 개인임이가 빨리 집에 가서 합니다. 집에 가서. 그럼 요거는 또 요것도 읽어보면 되겠네. 요거도 여기서 사가지고 또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로 갔네. MG 10만원 거. 그죠? 그럼 요거 전해보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게.